안녕하세요, 영널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 연구간호사 브이로그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연구간호사의 일상 촬영을 했었던 연구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과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다른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건데 어떤 과에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종양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종양내과에서도 지금 저희 교수님이 소화기암, 간암, 위암, 식도암을 보시기 때문에 그쪽 환자분들과 지금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쪽. 소화기는 그러면은 항암도 요즘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연구 항암 하시는 연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오 마커라고 해서 특정한 피 검사를 알아낸다고 해야 되는,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AFP나 피부과처럼 암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연구간호사를 하려면 학력이나 나이가 중요한지랑,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분들만 계신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학력이랑 나이는 사실 보통은 이제 연구 간호사를 뽑는 그 경로가 교수님 면접을 보고 이제 교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기관에서 뽑는다기보다는 교수님 개인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님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간호사가 다 학력이랑 나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학력을 조금 중심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일할 때는 임상병리사이신데 이제 연구간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보긴 했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팀에는 간호사 경력이 있으신, 간호사 면허가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 연구실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대부분 대학병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 팀을 10명이라고 치자면 8명? 한 80% 정도는 꼭 대학병원이 아니었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경력이 1년 미만이신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러면 그거는 진짜 학력, 나이, 경력 이런 거는 다 어떤 교수님의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직할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했었던 경험을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이력서로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만약에 CRC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같은 업종으로 이제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자기가 참여했던 연구, 어떤 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연구가 몇 상 연구였는지, 뭐 그 정도를 이력서에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했는지 정도? 그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한 사람의 연구 간호사가 가지는 연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모두 다 내가 이 연구 전부 다 참여했던 연구를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경력이 될 만한 연구를, 대표 연구를 몇 가지 뽑아서, 만약에 제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력서를 쓴다면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또함에 대한 연구, 뭐 몇 상 연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했었던 경험이라면은 이력서에 작성해도 무방한 거죠. 같은 업종으로의 이직이라면. 그쵸. 저희 그 연구 간호사의 경우에는 사실 4대 보험이 되는 연구가 그러니까 많지 않고, 뭐 국책 과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잠깐 뭐 4대 보험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으로 그 모든 경력을 증명하시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그게 더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력서에 내가 참여했던 연구에 대해서 작성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4대 보험을 하는 연구 간호사가 더 적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게 정규직 여부도 궁금해 하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일하고 계신 거는 계약 형태이신가요? 아니면 정규직 형태세요? 저는 계약직입니다. 4대 보험이 안 되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몇 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진행하세요? 근데 이게 무기계약직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해마다 뭐 계약 경신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제가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교수님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계속 무기계약직 형태고 근데 이제 급여 인상은 1년에 한 번씩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요새 추세가 그런 것 같긴 한데 1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도 챙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처음 일하셨을 때 그 초봉 기준 월급은 어느 정도로 보통 받으시나요? 이게 진짜 또 교수님 바이 교수님? 네. 교과서. 제가 네. 이전에 저는 지금은 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지만 전에 심장내과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면접을 볼 때 교수님하고 연봉을 까고 쇼부를 봤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8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신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생 신규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교육도 막 들어야 했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딱 200을 받았고 근데 주로 이제 신규 연구간호사다 하면은 200 초반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 CRC나 CRA나 되게 분야가 많은데 이제 CRC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CRC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채용 공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주로 저희 네이버 카페 이용하는데요.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개발 임상연구원 여기 카페에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네, 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도 이쪽으로 많이 글을 올리고 그리고 뭐 이직을 준비할 때도 이쪽으로서 많이 보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면은 사람인? 근데 만약에 CRA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인이나 잡플래닛 이런 데를 또 보시기도 하는데 근데 CRC는 오히려 이쪽 아니면은 뭐 널스케임 이쪽인데 저기는 아마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RC가 있고 CRA가 있는데 CRC에서 CRA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나요? 저는 보통 CRC를 뭔가 디딤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CRA를 하기 위한 생각보다 CRC 업무에 만족하시고 CRC로 남아서 계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CRA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거의 뭐 반에서 한 60% 정도는 CRA로 넘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CRC에 남는 분들은 이제 장점이 업무량이 좀 더 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CRA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업무량은 좀 더 있지만 CRA는 4대 보험이 좀 더 회사에 속해지니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네요. 만약에 내가 이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다. 돈을 조금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외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면 사실 CRC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퇴근 후에 자기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량이 엄청 살인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물론 뭐 가끔 야근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때 그 브이로그 한참 야근 시즌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 막 들쑥날쑥 하거나 그렇진 않은 편이어서 그치만 뭐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나는 지금 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CRA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야근 얼마나 하세요? 요새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CRC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 하는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제가 교비 때문에 사실 없어요. CRC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매우 필요한 지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코넥에서 하는 신규 임상 연구 종사자 교육 뭐 신규용으로 해서 그게 아마 시간이 엄청 길 거예요. 80시간인가 40시간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수료하시면 이제 조금 더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저 그거 교육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되네요.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영어를 아무래도 뭐 과에 따라서 뭐 연구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글로벌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영어를 쓰실 일도 있으니까 근데 뭐 말하는 것까지는 상관없고 읽고 약간의 영작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랩 결과가 비정상인데 이 랩 결과가 맞니? 이랬을 때 맞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 예스.
그 정도면은 연구 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것 같고 사실 뭐 그렇죠. 임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임상적 정보, 지식이 있어. 그러면은 뭐 랩 검사 볼 때 비정상적인 랩 검사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는 이제 항암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 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 환자분이 설사를 하신다 설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설사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번을 하셨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색은 뭐. 어떤지 뭐 그런 거. 그 정도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하는 정도? 그러면은 조금 더 업무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그 정도 도움이 되는 사실 그런 쪽이라 뭐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스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여쭤봐도 됩니다. 될까요? 혹시라도 연구 간호사 선생님께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